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어둠 속 납골당에서 작은 손이 은색 열쇠 목걸이를 꽉 쥡니다. 247번 보관함 앞 떨리는 열쇠가 자물쇠 구멍을 찾아갑니다. 여긴 우리 아빠 칸인데요. 젖은 머리카락에 12살 소년이 고개를 돌립니다. 뒤에 선 70대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집니다. 20년을 숨겨왔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야 손자 얼굴을 보는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 차가운 대리석 복도와 따뜻한 촛불에 비친 소년의 맑은 눈동자. 정적 속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빗방울 소리만 들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보관함이 열리고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호에게라고 적힌 글씨. 하지만 잠깐, 이 편지와 서류들. 정말 죽은 아들이 남긴 게 맞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은색 열쇠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과 배신의 정체가 모두 드러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서울 수서 납골당은 고요했습니다. 촛불들이 유리창 너머로 흔들리며 작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는데 멀리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도영은 우산을 접으며 납골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빠르게 아들 세훈의 위패 앞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발길이 무거웠어요. 아저씨, 혹시 장세훈이라고 아세요?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도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여긴 우리 아빠 칸인데요. 소년이 가리킨 곳은 바로 장세훈의 위패가 모셔진 자리였습니다. 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세훈에게는 분명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소년은 목에 걸린 은색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여기 계신다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도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소년의 얼굴에서 세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특히 그 맑은 눈동자와 살짝 올라간 코끝은 어릴 적 세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누구니? 김아린이요.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서 일해요. 김아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영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세훈이 대학 시절 몰래 만나던 그 여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도영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그 여자 말이에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다. 너는 은호라고 하니? 아저씨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장은호. 그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생전에 만약 아들이 생긴다면 은호라고 짓고 싶다고 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좋은 이름이구나 싶어서. 은호는 다시 은색 열쇠를 만지며 아빠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위패를 닦아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왔는데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세훈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자신은 무엇인가요? 며느리 최서연과 결혼한 세훈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우산도 없이 젖어가고 있었죠. 은호야, 우산이 없니? 네, 급하게 나와서요. 도영은 자신의 우산을 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써라.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고마워요,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도영은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했군요. 은호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저씨가 할아버지세요? 아니, 그게.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호는 은색 열쇠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우산 고마워요. 소년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영이 불렀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네, 너의 엄마께 안부 전해줄까? 할아버지가 안부 전한다고. 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옛날에 조금 알았단다. 그럼 다음에 엄마랑 같이 와도 돼요? 도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인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은호의 맑은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빗속에 혼자 서서 세훈의 위패를 바라봤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은호와의 만남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가에 놓인 젖은 우산이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최서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모습의 서연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완벽함이 거슬렸어요. 서연은 세훈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영도 서연 자신도 늘 안타까워했었죠. 서연아, 세훈이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나?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아버님,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세훈 오빠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도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세훈의 첫사랑 김아린에 대해서도 은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이죠. 점심 무렵 도영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은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시장 골목길을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김아린이 일한다는 식당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엄마 손 칼국수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는 여자. 분명히 할인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인이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아버님? 할인아, 여긴 왜 오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20년 전 도영은 할인에게 돈을 주며 세훈과 헤어지라고 강요했었거든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분명했어요. 은호를 만났다. 할인이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은호를 어디서요? 납골당에서. 세훈이 칸 앞에서. 할인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갔군요. 할인아, 은호가 정말 세훈이의 아들이니?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어요. 도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키웠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세훈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세훈이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할인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훈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그때 이미 은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도요. 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고집이 만든 비극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훈이는 알고 있었나? 아니요. 끝까지 모르고 죽었어요. 할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호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아요? 그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39살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하다,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은호만은 제대로 돌봐주고 싶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키웠는걸요. 할인아, 은호는 장가의 손자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권리요? 할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런 권리 따위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요. 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안 되겠니? 아이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 가족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에게 은호는 가족이에요? 정말요? 그래, 은호는 내 손자다.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서연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도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 없는 것을 평생 한으로 여기던 서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다. 해결이요? 어떻게요? 할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셨잖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학교 끝났어요. 은호는 도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아저씨. 은호야. 도영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와 옛날 친구거든. 은호가 신기하다는 듯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할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먹지 않을래? 정말요?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끼어들었어요. 안 돼요.
은호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왜요?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도영은 할인의 완고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호의 목에 걸린 은색 열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궁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은 매일 남대문 시장 근처를 서성였지만 할인은 은호를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당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피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영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서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도영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영이 남대문 시장 식당에서 할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도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구한 사진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누구와 만나고 계신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세운 오빠의 아이는 아니죠? 서연아, 대답해 주세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서연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그 아이는 세훈이의 아들이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아이 없다고 자책하며 살았는데 오빠한테는 이미 아들이 있었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저만 모르게 하셨어요? 나도 방금 알았다. 거짓말 마세요. 그 여자와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도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분노가 당연했거든요. 서연아, 이건 세훈이도 모르던 일이다. 그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저는 속은 거잖아요. 서연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 말이에요. 이사회에 보고할 겁니다. 뭐라고? 장그룹 회장이 사생아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어요.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저는 정당한 며느리인데 왜 사생아한테 밀려나야 해요? 은호는 잘못이 없어. 저도 잘못 없어요. 서연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장가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 때문에 제 자리가 흔들린다고요? 도영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아, 은호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지.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은호는 세훈이의 아들이야. 장가의 핏줄이라고. 핏줄이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 맞아요. 서연이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도영은 혼자 남겨진 서재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 장그룹 본사는 술렁거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서연이 정말로 사진을 공개한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다. 도영의 간단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인정하실 건가요? 당연히 인정해야지. 내 손자인데. 하지만 회장님, 이건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상속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영권까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들이 하나둘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장그룹 회장의 손자가 나타나는 게 개인적인 일인가요? 서연아, 여기는 이사회다. 저도 이사예요. 발언권이 있어요. 서연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장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회장님이 사생활을 인정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갑자기 나타난 손자에게 지분을 넘겨줄 건가요? 서연아, 그만해라. 안 그만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가문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모든 게 바뀐다고요?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회장님, 김상무가 불렀지만 도영은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서연이 도영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연아, 너도 엄마가 되고 싶어 했잖니. 은호를 내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게 말이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의 아이를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나갈 거예요. 서연아, 정말로 나갈 거예요. 그럼 만족하세요? 서연이 뒤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복도에 혼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세훈의 위패 앞에 서서 말했어요. 세훈아, 아빠가 잘못했다. 할인이와 은호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은색 열쇠가 걸려 있었어요. 은호야, 여기 왜 왔니? 엄마가 아파서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은호가 도영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아세요? 무슨 열쇠니? 아빠가 남긴 거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은호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라고 해요. 도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열쇠가? 은호야, 그 열쇠를 보여줄 수 있겠니?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주저없이 목걸이를 풀어 도영에게 건넸어요. 작고 은은한 은색 열쇠였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47이라는 숫자였죠.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도 모른다고 했어요. 도영은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열쇠는 보통 사물함이나 보관함에 쓰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47번이라면? 은호야, 할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찾아보지 않을래? 정말요?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좋아요. 보물찾기 같은 건가요? 그런 셈이지. 도영은 납골당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247번 보관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247번 보관함이 있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지하층에 개인 보관함들이 있어요. 고인의 유품이나 편지 같은 걸 보관하는 곳이죠. 누가 신청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관리인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장세훈 씨가 3년 전에 신청하셨네요. 1년치 요금을 미리 내셨고요.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이가 뭔가를 숨겨놨다는 뜻이었어요. 지하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층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작은 보관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247번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할아버지,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 열어보자. 딸깍.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은호에게라고 세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USB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펼쳐봤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너에게 쓰는 편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내가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죽었어. 하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알았단다. 엄마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말없이 사라져야 했는지 말이야.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넌 아빠의 아들이야. 당당한 장가의 손자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이 서류들이 증명해 줄 거야. 은호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어요. 세훈이 교통사고로 수술받을 때 받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가 적혀 있구나. 두 번째는 공증사무소에서 발행한 서류였습니다. 세훈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나 장세훈은 김아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장은호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호가 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도영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세훈이 죽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이었어요. 세훈이가 알고 있었구나. 세 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서류였어요. 세훈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아빠는 너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했단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 말이야.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마지막으로 USB를 확인했습니다. 도영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회계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장학재단으로 송금된 돈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영이 자세히 살펴보니 재단 돈이 계속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훈이 죽은 후에 말이죠. 할아버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게. 누가 이 돈을 옮긴 거지? USB 안에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세훈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는 할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은호를 인정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서연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도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훈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은호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끝나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훈아, 뭐하고 있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 서연이구나. 그냥 개인적인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 무슨 개인적인 일? USB에 뭐가 들어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보여줘. 서연아, 이건.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녹음이 강제로 중단된 것 같았어요. 도영과 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 말이죠. 할아버지, 이거 이상해요. 그래.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구나. 도영은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계장부에서 돈이 빠져나간 계좌 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 계좌 명의가 이런. 왜요, 할아버지? 이 계좌 서연이 명의로 되어 있어.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서연 이모가 아빠 돈을 가져간 거예요? 도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황상 서연이 연관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은호야, 이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 은호야. 하지만 이건 복잡한 문제야. 도영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 일은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먼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 네, 알겠어요. 둘은 납골당을 나서며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서영과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고, 은호는 아빠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세훈이 남긴 증거들을 법무팀에 검토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무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니?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회장님과 사생아에 관한 내용이요.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이미 몇 개의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장그룹 회장, 숨겨진 손자와 극적 만남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사생아 인정하나? 누가 언론에 흘린 거지? 그게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도영은 서연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른 이사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법무팀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주가가 벌써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개장 30분 만에 3% 떨어졌습니다. 도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부담스러웠어요. 법무팀장, 이 서류들 좀 검토해봐. 도영이 세훈이 남긴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법무팀장이 내용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세훈 상무님이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까? 그래, 공증도 받았고. 그럼 이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나? 법무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장학재단 관련 서류인데요. 이게 정말 세훈 상무님이 만든 게 맞나 싶어요. 무슨 뜻이지? 재단 설립 당시 법무팀에서 검토한 기록이 없거든요. 보통 이런 큰 재단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무팀을 거쳐야 하는데 도영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서연이 법무팀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아, 너 혹시... 저요? 뭐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론에 흘린 게 너니? 그럴 리가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서연의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세훈이가 장학재단 만든다고 한 적 있나? 장학재단요?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이사님, 혹시 이 재단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봅니다. 이게 뭔가요? 세훈 상무님이 설립하려고 했던 장학재단 서류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추진했다면 저한테 말했을 텐데요. 도영은 서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재단을 만든 걸까요? 법무팀장, 이 재단 설립 과정을 자세히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어요. 더욱이 이상한 소문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무가 다시 찾아왔어요. 무슨 제보? 누군가가 익명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세훈 상무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DNA 검사를 다시 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도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누가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하나? 목소리를 변조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도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도영은 다시 할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얘기를 나눠야 했어요. 할인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할인이 손님들을 정리하고 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호 아빠가 정말 세훈이가 맞니?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DNA 검사를 다시 하라고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분명히 세훈이 아들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확실히 하자. DNA 검사를 해보자. 싫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싫어하니? 은호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도영은 할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할인아, 이건 은호를 위한 일이야. 의혹을 완전히 없애야 해. 의혹이요? 할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믿은 적이 없잖아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를 믿는다면 DNA 검사 같은 소리는 왜 하는 거죠? 도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할인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버님에게는 복잡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은호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무슨 뜻이야? 오늘 아침부터 기자들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은호 학교에도 나타났고요.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아버님은 저희를 믿지 않잖아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저희가 가짜라고. 할아버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호야, 그런 말 듣지 마라.
엄마, 우리 정말 가짜 아니죠? 은호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한 번에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할인아, 내일 DNA 검사를 하자. 그리고 모든 걸 공개하겠어. 공개요? 그래,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밝히겠어.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할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은호가 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한다. 하지만 도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DNA 검사를 받은 지 이틀 후 도영은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법무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도영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법무팀장, 회계팀장, 그리고 외부 감사 전문가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법무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먼저 DNA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군은 확실히 세운 상무님의 아들입니다. 도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군.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팀장이 나섰습니다. 장학재단 회계를 조사하던 중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사실? 재단에 들어간 돈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세운 상무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요.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되나? 총 50억 원입니다. 50억이라고?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은호의 미래를 위해 세운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외부 감사 전문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체 승인을 한 사람의 전자서명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도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서연. 서연 이사님의 전자서명으로 모든 이체가 승인됐습니다. 도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서명이 위조된 건 아닌가? 그 가능성도 있지만 승인 과정이 너무 정교합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서연아, 잠깐 앉아봐. 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돈이 사라진 걸 알고 있니? 서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0억이 모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 그것도 내 승인으로. 저요? 서연이 놀란 척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재단 자체를 몰랐는걸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분명히 서연 이사님의 전자서명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위조입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도용한 거예요. 정말이니? 도영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도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연의 반응이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라. 세훈이가 장학재단 만든다는 거 정말 몰랐나?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뭐라고?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언제 들었는데? 오빠가 돌아가기 며칠 전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회계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재단 설립 과정도 알고 계셨겠네요. 아니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외부 감사 전문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이사님, 이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서연 명의의 해외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로 정확히 5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모르셨다고요? 도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저를 모함하려는. 그럼 누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내 서명으로 돈을 이체했다는 거야? 그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서연이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뭐가 웃겨? 아버님, 저를 의심하세요? 1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산 저를요? 서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럼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는 믿으시고요? 서연아, 좋아요. 인정할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 돈 가져간 거 맞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요? 서연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없다고 구박받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나서 모든 걸 차지한다고요? 그걸 가만히 봐야 해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 없다고요? 왜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다고요. 하지만 그 돈은 은호를 위한 거야. 은호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애가 뭘 했다고 50억을 받아야 해요?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로요? 서연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저는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그 애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차지해도 된다고요? 도영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아, 그 돈을 돌려줘. 싫어요. 뭐라고? 안 돌려줄 거예요. 이건 제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서연 이사님, 이건 횡령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 조치요? 서연이 다시 웃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하지만 그럼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무슨 뜻이야? 장그룹 며느리가 사생아 때문에 횡령했다는 기사가 나오겠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라는 아이도 평생 그런 시선을 받고 살게 될 거고요. 도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가져갈 거예요. 서연아, 안 된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버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재단 돈이 사라진 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 회사 내부에.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영은 이제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 혼자서는 이런 정교한 횡령이 불가능했어요. 분명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계좌를 조사하라. 도영의 명령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나간 지 이틀 후 도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공개할 작정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외부 감사팀과 변호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장그룹에 일어난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최서연이 장학재단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미 소문으로 들었지만 공식 확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연은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내부에 공모자가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이틀간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재단 설립부터 자금 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김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심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외부 감사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먼저 전자서명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서연 이사의 서명이 사용된 시점에 동시에 접속한 계정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어요. 바로 법무팀 박 차장의 계정입니다. 모든 시선이 법무팀 박 차장에게 집중됐습니다. 박 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요? 감사 전문가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 차장님의 개인 계좌로 지난 3개월 동안 5억 원이 입금됐네요. 출처는 서연 이사의 해외 계좌입니다. 박 차장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개인적인 거래요? 도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과 무슨 개인적인 거래가 5억 원씩이나 되는 거지? 그게 박 차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단 설립 서류의 날짜 조작입니다. 원래 서류는 세운 상무님이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졌는데 생전에 작성한 것처럼 위조됐어요. 뭐라고? 도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훈이가 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인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서연 이사와 박 차장이 공모해서 가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럼 세훈이가 남긴 유언장과 USB는? 유언장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USB의 일부 내용은 나중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박 차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서연 이사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박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이사님이 세운 상무님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디어? 재단을 실제로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자는. 도영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세훈이의 진짜 뜻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로군.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박 차장, 더 자세히 말해봐. 박 차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서연 이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재단을 없애자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왜?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장님이 손자를 인정하면 재단도 실제로 운영될 것처럼 보이니까. 김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모두 속인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도영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뿐만 아니라 믿었던 직원까지 배신한 것이었어요. 박 차장, 지금 즉시 사표를 제출해라. 그리고 검찰에 자수하도록. 회장님,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전적이었어요. 서연아, 여기 왜 왔어? 제 명예를 지키러 왔어요. 서연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횡령범으로 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이잖아. 사실이라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 말이에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가짜 서류거든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증거를 가져왔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납골당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영이 물었습니다. 세훈 오빠가 보관함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에요. 날짜를 보세요. 영상의 날짜는 세훈이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럼 세훈이가 정말, 네, 오빠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재단도 유언장도 모든 게 진짜예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왜 돈을 가져갔어? 가져간 게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무슨 뜻이야? 서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진짜 경로였어요. 김상무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김상무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설명하라는 거지? 왜 재단 돈이 상무님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는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무가 진짜 범인이었던 것일까요? 서연아,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도영이 물었습니다. 증거요? 여기 다 있어요. 서연이 USB를 꽂았습니다. 김상무님이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모든 기록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김상무는 오랫동안 회사 자금을 유용해왔던 것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김상무가 당황해했습니다. 상무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이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 돈을 먼저 옮긴 거예요. 상무님한테 빼앗기기 전에요. 도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영웅인지 악역인지 헷갈렸어요. 서연아,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제 정당한 자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서연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승리자는 서연이 될 것 같았어요. 서연의 폭탄 선언 이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도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모든 걸 계획한 거구나.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이었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권리? 도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세훈이의 뜻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당연한 권리야? 세훈 오빠의 뜻은 제대로 이뤄질 거예요. 다만 제가 관리할 뿐이죠. 김상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연 이사,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내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증거가 있으세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상무님의 횡령은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뭘 했든 그건 사실이에요. 도영은 이제야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세훈 오빠와의 결혼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는 제가 맡을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로 100억을 받겠어요. 100억이라고?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있어요. 김 상무님이 숨겨놓은 돈까지 합치면 충분해요. 서연이 김 상무를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원래 회사 것이니까 되찾는 것뿐이죠. 김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뭔 권리로? 권리요? 저는 세훈 오빠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사예요.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이사님, 그런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서연이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선택하세요. 저와 합의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든지. 도영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서연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싫었지만 이 모든 일이 공개되면 은호까지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을 달라. 하루만 드릴게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답을 들려주세요. 서연이 나간 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상무는 구속될 것이 확실했고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날 저녁 도영은 할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할인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호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도영은 할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요구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했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뭔데? 서연 씨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대신 조건을 붙이고요. 무슨 조건? 재단 이사장을 맡는 대신 정말로 장학 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요. 도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 씨는 돈이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돼요. 도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서연이가 원하는 걸 주면서도 세훈이의 뜻을 살릴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은호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때 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이야. 숙제는 다 했니? 네. 할아버지,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 은호가 은색 열쇠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재단으로 정말 가난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요? 도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은호야.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와, 그럼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할인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밤 도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할인의 제안대로 조건을 붙이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 이사회에서 도영은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재단 이사장을 맡는 대신 진짜로 장학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면서요. 그게 무슨... 그리고 위자료는 50억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분할 지급으로요. 서연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하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좋아요. 합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죠. 6개월 후 장학재단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서연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엄격한 감사하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땠니? 다들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빠가 만든 재단이라고 하니까 더 기뻐하더라고요. 도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훈이의 뜻이 드디어 이뤄지고 있었어요. 할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해결하신 것 같아요. 너희 덕분이야. 저희요? 은호가 있어서 모든 게 의미가 생겼어.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서 해결할 수 있었고, 도영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앞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이 재단을 키워나갈 거니? 네,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세훈의 위패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세훈아, 내 아들 은호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그리고 내 꿈도 이뤄지고 있고. 도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호가 은색 열쇠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도울 거예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이 납골당을 나서며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이 모든 이야기가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어요. 체면보다는 양심을, 피보다는 돌봄을 선택한 도영과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체면보다 양심을, 피보다 돌봄을 선택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